7, 8년 전에 나는 파워스톤에 빠져 있어서 다양하게 모으고 있었다. 당연히 뭔가 이상한 효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단순히 예뻐서 모은 것뿐이었다. 남자인 주제에 반짝거리는 걸 좋아했지만 당시에 사회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싼 보석은 무리였기에 저렴한 파워스톤으로 눈을 돌렸다. 한번 모으기 시작하니 푹 빠지게 되었고 어느 순간 컬렉션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 돌을 모으게 되었다. 어느 날 모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돌을 찾고 있었는데 검은색 달걀 모양의 돌을 발견했다. 세로 10cm 정도의 크기. 이런 비슷한 모양의 스톤은 나도 몇 점 가지고 있었지만 소개 사진에 나온 스톤은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하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갖고 싶다. 굉장히 갖고 싶었다. 이렇게 매력적인데도 놀랍게도 가격은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저렴했다. 거의 헐값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아무리 봐도 최고급 명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의아할 정도였다. 판매자의 설명을 보면 해외여행 도중에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일단 사람의 손에 넘어간 물건이니까 이렇게 싸게 가격을 올려도 팔리지 않는 건지도 몰랐다.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하지만 난 그런 건 개의치 않는 타입이라 즉시 거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돌이 도착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사진에서 본 대로 매우 깨끗했다. 정말 쌌기 때문에 사진과는 다른 싸구려를 보내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확실히 사진에 있던 그 돌이었다. 기분이 좋아서 판매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가니 판매자의 등록 정보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그 돌은 보면 볼수록 아름다웠고 그 창백한 빛을 보고 있으면 뭐라 말할 수 없는 황홀감이 느껴졌다. 그날은 그 돌을 쥐고 잤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어딘지 모를 어두운 숲속에서 나는 한 그루의 큰 나무에 묶여 있었고 눈앞엔 작은 사람들이 10명 정도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흑발에 피부도 검은색이었다. 복장은 마치 어딘가의 원주민처럼 보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나를 가리키며 이상한 말만 반복했다. 나루, 나슈, 나루, 나슈. 무슨 뜻인지 몰라서 멍하니 있는데 내 머리 위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뭔가가 내가 묶여있는 나무 위에 있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어도 목을 움직일 수 없어 보지 못했다. 그들은 변함없이 나루, 나슈라는 말만 짓거릴 뿐. 자세히 보니 그들은 모두 무표정으로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갑자기 무서워져서 정신없이 몸을 비틀면서 도망치려고 했다. 나슈. 난 이 부분에서 잠이 깼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였다. 시계를 보니 벌써 아침.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심했다. 이상한 꿈을 꿨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샤워를 하기 위해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오른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 후로 난 수시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묶여있는 나루, 나슈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무언가. 그때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일어나선 꿈이라고 생각하고 안도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도 몰랐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계속 똑같은 꿈을 꾸니 무시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꿈을 꾼 후에는 반드시 오른쪽 눈이 충혈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이 꿈을 꾸게 된 계기가 파워스톤을 구입하고 나서부터였다. 그러고 보니 난 항상 그 검은 돌을 가지고 다녔다. 바라볼 때면 이상한 황홀감에 사로잡혀서 한시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외출할 땐 주머니에 넣고, 목욕을 할 땐 욕실에 가지고 오고, 잘 땐 손에 들고 잔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할 정도였다. 그날은 친척들이 놀러온 날이었다. 거실 테이블에 그 돌을 놓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린 조카 2명이 내가 보고 있는 돌을 보려고 다가왔다. 5살의 S와 7살의 K. 지금까지 그 돌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보여준 적은 없었지만 아이들이 자꾸 조르는 바람에 보여줬다. K는 신기한 듯이 보고 있었지만 S는 무서워하는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냐 내 물음에 S는 그냥 돌이 무섭다고 말했다. 반대로 K는 S를 놀리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딱히 특이한 일은 없었고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놀러 나갔다. 그리고 밤이 되어 저녁 식사도 끝나고 이제 친척 가족이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거기엔 K가 서 있었다. 그런데 모습이 뭔가 이상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동자도 초점이 없고 입가엔 거품을 물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괜찮아? 내가 K의 뺨을 톡톡 치며 묻자 K가 조용히 입을 벌렸다. 나슈.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S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은 친척 아저씨가 와서 내 모습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며 몹시 당황했다. 난 빨리 일어나고 싶었지만 아저씨가 움직이지 말라며 나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나의 오른쪽 눈 근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저씨, K는요? K는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다는 듯한 얼굴로 날 보고 있었다. 그리고 K의 발 밑에는 피 묻은 과도가 떨어져 있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언제 정신을 잃은 걸까? 하지만 K가 분명히 나슈라고 말한 것은 기억했다. 그날 난 바로 병원에 갔고 다행히 눈엔 이상이 없었다. 오른쪽 눈 위에 눈썹 부분에 상처가 났지만 시력엔 문제가 없다고 의사가 말했다.
나중에야 K에게 물어봤지만 어느 순간 내가 쓰러져 있었다고만 말했다.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 난 그저 나슈라고 말했던 K의 모습이 너무나 섬뜩해서 깊게 묻지 않았다. 그 후로 그 돌을 가지고 다니는 일은 그만두었다. 난 분명 이 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K도 그 일이 있기 직전에 그 돌을 만졌기 때문이다. 이 돌은 뭔가 이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을 버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냥 버리는 것도 마음에 걸려서 영감이 있는 친구 Y에게 말해보기로 했다. Y는 나에게 자신이 체험했던 이야기를 여러 번 해준 적이 있었다.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너 전에 영감이 있다고 했지? 그거 진짜야? 일반인들보다는 확실하지. 근데 왜? 그 순간 Y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내가 파워스톤 같은 거 모으는 거 알지? 근데 요즘에 내가 이상한 물건을 하나 구했거든. 그래. 그 돌 내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 잠깐만. 너 지금 주위에 사람 있어? 아니면 TV 켜놨니? 라디오라든지. 사람? 아니, 나 지금 혼자인데. TV도 꺼져 있고. 왜? 어쩌지? 아니, 뭔데? 왜? 우리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 그럼 내가 내일 너희 집으로 갈까? 아니, 내가 갈게. 며칠 뒤 Y가 집으로 왔다. 이날은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상태였다. 난 그 어느 때보다 굳어진 얼굴을 한 Y를 거실로 안내했다. 그래. 그 돌은 내가 돌을 Y의 앞에 꺼내놓자 Y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Y는 가만히 돌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 이런 걸 어디서 구했어?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니.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찾아낸 건데. Y는 뭔가를 이해한 것처럼 숨을 크게 내쉬었다. 평소엔 명랑하고 밝은 성격의 Y가 본 적도 없는 일그러진 얼굴을 한 것을 보고 솔직히 무서웠다. 야, 왜 그러는데? 이거 뭔가 위험한 거야? 나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뭔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쓰이는 물건 같아. 그럼 신사 같은 데서 쓰던 건가? 근데 일본은 아니고 어딘지 모를 외국 같아. 아무래도 좋은 영향은 없다고 생각해. 근데 그나저나 너 눈 괜찮아? 눈? 괜찮은데. 이 돌 보고 있으니까 눈이 아프다. 뭔가 있는 건가? 네가 괜찮으면 내가 처리할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물건 잘 보관해주는 사람 있거든. 내가 그 사람한테 갖다 줄게. Y의 제안은 솔직히 고마운 것이었다. 나도
완전히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 돌을 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난 그래주면 고맙지. 난 괜찮겠지만, 넌 괜찮겠어? 글쎄, 뭐 괜찮지 않을까? 아마 그 녀석들도 그러는 편이 좋을 테고. 그럼 전달 끝나면 연락할게. 그렇게 Y는 돌을 가지고 갔고 난 겨우 마음고생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했다. 오늘부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을 자기 시작했지만 또다시 꿈을 꾸고 말았다. 어두운 숲속 커다란 나무가 있고 반나체의 사람들이 있다. 여기까진 평소와 같았다. 다른 점은 그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매달려 있었고 눈앞에 나무에 묶여있는 사람이 Y라는 것. Y는 겁에 질린 얼굴로 내게 뭔가를 외치며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도망치려고 했다. Y의 오른쪽 눈은 파여 있었고 피가 검은 진흙처럼 흐르고 있었다. 나도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힘에 눌리는 바람에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된 말만 짓거리고 있었다. 그때 Y가 묶여있는 나무 위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지금까지는 그것의 정체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꿈에서만큼은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확실히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뱀이었다. 거대한 뱀이 나무를 타고 Y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Y의 머리 위에서 크게 아가리를 벌렸다. Y는 울부짖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린 들리지 않았다. 그대로 그의 머리가 뱀의 주둥아리에 먹히더니 시원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Y의 대갈통이 두둑 소리를 내며 몸통에서 뜯어졌다. 내가 멍하니 보고 있는데 뱀이 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오른쪽 눈이 없는 뱀. 이 부분에서 깨어났다. 시간은 이른 아침.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심장이 뛰고 있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얼굴은 눈물로 엉망진창이었다. 난 그대로 잠시 침대에 몸을 파묻고 울고 있었다. Y가 죽었다. 뱀에게 먹혔다. 하지만 그건 꿈이었다. 그저 꿈일 뿐이었다. 그렇게 자신을 타일렀다. 만약을 위해 Y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하지만 그러기에도 마음이 걸려 나중에 Y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Y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그로부터 나흘이 지나서였다. 운전 중에 터널 입구 부근에서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고 한다. 내가 사고 현장에 갔을 땐 사고의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미세하게 유리 파편이나 타이어 자국 같은 것이 보였다. 무엇이 Y를 죽인 것일까? 그 흔적을 보면서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내 탓일까? 그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Y는 그 검은 돌에게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 그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후회
신뢰하고 있다. 그 꿈이 Y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뱀과 그 사람들은 무엇이었을까? 누군가에게 듣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올렸다. 뭔가 알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들에게도 뭔가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 뱀은 상당히 짓궂은 녀석인 것 같다. 난 지금도 그 꿈을 계속 꾸고 있다. 그리고 내 오른쪽 눈은 백내장 때문에 실명했고 Y가 죽은 곳에서 주운 그 검은 돌 조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 상처가 좀 있을 뿐 상태는 아주 깨끗하다. 나루